안녕하십니까? 네, 박종진의 부동산 클래스. 네, 오늘은 주제가 뭐죠? 네,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가? 전세가. 전세가 사라지고 네. 있다. 아, 전세.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사라지고 이후에 있다. 전세 매물이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높은 보증금에 다달이 월세 임대료가 나가는 반전세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우리가 서두에 말씀 그리고 딱 나누기 전에 얘기 나눴는데 네. 송파구 쪽이 매물이 겨우 뭐 7개. 뭐 하여튼 그러니까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네. 그 이유가 뭐죠? 전세가 말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월세로 바꾼다든가 이런 얘기인가요? 반전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세를 놨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이 있어서 전세가 있었던 게 하나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둘 다 지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세로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예금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도 얼마 붙겠지 해서 거의 안 확인해 붙어요. 보니까요. 네. 0.1%래요. 제로금리예요. 아예 없습니다. 아 제가 황당해서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제로금리예요. 아니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더니 요즘에 막 2% 1% 주면요, 막 네. 대대적으로 금융권에서 광고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받아봐야 빚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투자를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걸 일시적으로 쓰지 않는 한 통장에 넣어놓는 거 말고는 사실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별로 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임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반전세, 예, 반전세로 내놓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 반전세 내놓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 조금 좀 뭐랄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괜히 한번 또 세 잘못 줬다가 한 4년 묶인다. 네. 예,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아예 세를 안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빈집으로 놔두겠다?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관망세도 있고 약간 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혼란스러운 게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은행 융자를 내가 집주인이 은행 융자를 받고 네. 왜냐면은 워낙 이율이 싸니까 네. 융자를 받아서 월세로 바꿔버리겠다. 근데 지금 그죠. 그 그게 융자가 안 유리하죠. 되죠. 집을 담보로 융자가 안 돼요. 아 이게 그렇죠. 지금 자본주의 국가 맞나요 지금? 이러지도 우리가 못하고 지금 아니 저러지도 담보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자산인데 담보권 자체가 LTV를 40%로 묶고 그마저도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반공제를 빼고 그러다 보면 뽑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적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내가 내 집을 담보로 한 20억을 갖고 있다. 20억짜리 집이다. 해도 이 집에서 가계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1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주택을 담보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거에는 담보권이 들어가 근데 있다니까요. 그거를 서태양 대표한테 헌법에? 따져봤자 소용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법에 우리나라 법에 서태양을 혼낸 느낌이야. 너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진짜 우리나라 법에 상법에는 이 담보권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가 담보권 자체가 재산으로 들어가요. 네, 네, 네. 맞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내가 담보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권리. 네. 이게 담보권인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자본주의를 거의 포기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나마 이제 근생, 꼬마 빌딩, 아 근생은 가능한가요? 그건 80%. 아직도 꼬마 빌딩은 여전히, 가능한가요? 여전히. 그래서 꼬마 빌딩도 제가 씨앗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꼬마 빌딩으로 갈아타는 행렬들이 줄을 섰죠. 왜? 꼬마 빌딩은 담보가 되니까. 담보도 되지만 가장 큰 게 한 80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요. 주택은 9억만 넘으면 종부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꼬마 빌딩은 한 80억까지 안 나와요. 시세 기준으로 종부세가 안 나와요. 왜? 공시지가가 워낙 낮아요. 선배님 내년 내시는데요 이제? 이해가 안 가네 나. 꼬마 빌딩도 자기 집인데 왜 그거는 80억까지 종부세가 안 꼬마 나온다는 거? 빌딩이 이제 근생으로 돼 있는 경우에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거 세대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자체의 그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 80억 이하까지는 거의 종부세가 없다고. 내 봐도 소유로 과언이 80억짜리 근생을 갖고 있는데도 네, 종부세 없어요. 아 근데 지금 종부세 얘기가 나 나와서 도대체 그런데요. 이해가 안 가네. 뭐가 사실 이번 주 되게 핫한 게 뭐냐면은 종부세 역행.
역차별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부부 공동 명의로 명의. 다 했었잖아요. 네. 공동 명의시죠 선배님도. 우리는 저도 원래 공동 모든 명의거든요. 재산을 그냥 아예 나누고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눈 사람들이 이번에 타격이잖아. 혜택을 좀 덜 받게 됐어요. 아니 그래도 타격을 받고 뭐가 있죠. 뭔지 모르겠어요. 네. 공동명의로 하면 좋다고 세금적으로 네. 막 해서 한때 막 그걸로 다 바람이 불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했는데 공동 명의를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네. 이거 지금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 공시지가 20억인 네.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장기 보유하고 네. 60세 이상 고령이면 혜택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고령이고 한 장기 보유 184만 원 때는 정도밖에 안 184만 원을 냈는데. 내야 되는데 네. 공동 명의라는 사람은 216만 원을 내는 거죠.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나이가 60세 이상, 그죠? 네. 그리고 장기 보유한 사람들의 혜택이 공동명의를 가진 사람들은 네.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오르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행법 새로 만든 거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이 드신 분이고 오래 장기 보유를 한 사람이 혜택이 없어진다니까요. 공동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부인한테 줬던 공동 명의 다시 뺏어가야 되나? 근데 아니, 그러면 그래서 또 징여세를 또 내야 징여세 되죠. 내야 되잖아.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러지도 이게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막. 어떤 느낌이냐면 네. 네. 물에다가 소금 푼 느낌이에요. 뭐냐? 물 색깔은 똑같은데 점점 염도가 짙어져.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야. 뭐가 부동산이. 바닷물이 되는군요. 강물이. 그렇죠. 강물이 바닷물이 돼.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만만치 않아. 그래서 빨리 이거 탈출해야 돼. 탈출하려면 다 팔아버려야 되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집 한 채는 이 우리 정부 지금 트렌드가 집 한 채 남기고 다 다 팔아라.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가 넣어라? 주식이나 네.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 투자에 넣어라. 주식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 내면 엄청나게 또 이제 양도세인가 뭘 낸다고 거래세 같은 하잖아. 걸 내는 네, 거죠. 그러니까 거래세는 지금도 내고 있는데 뭐 네, 어찌됐건 그렇긴 한데 더 그거 뭐야? 네. 그 소득세인가 뭘 더 내는 그건 더 거죠.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현금 부자들은 지금 줍줍하고 있죠. 지금 이제 매물들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그 즉즉 대출 없이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국내인들을 역차별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이걸 또 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들을 잡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진작 잡았어야지. 하겠다 막 좀 난리가 났는데 네.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외국인들이 부동산에 어떤 투자를 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이걸 외화의 유치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이 나라 땅이 빠져나가는 걸로 봐야 되냐 라는 시각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외국인 그 부동산 얘기는 준비해 갖고 왔죠. 네. 네, 그건 조금 좀 다음 이따가. 주제로.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전세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3법을 이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사이드 이펙이 실제로 눈에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긴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해보고 이게 괜찮네 해서 단계별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진 정책이다 보니 사실 이제 다들 좀 얼어붙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일 피해보는 사람은 실수요자예요, 실수요자. 그렇죠. 전세 실수요자. 네. 그나마 우리 윤하나님은 이거 터지기 전에 전세를 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천만 다행이에요, 지금은 천만 다행. 없어요. 그냥 우리 저기 전세 저번에 물. 또그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진짜 오늘 계약했거든요. 네. 힘들었습니다. 음. 대출도 안 돼서. 네. 하여튼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고 한 번 전세가 사라지면요. 네. 다시 이거 복귀하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그래도 전세가 없어지는 서민들을 위한 그리고 사실은 전세가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 신혼, 그죠? 네.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이었거든. 맞아요. 결국은 양쪽 집안에서 조금씩 도와줘서 전세로 시작하려 해서 저도 뭐 3천만 원에서 30년 전에 시작했지만 네네. 그거가 종잣돈이 돼서 조금씩 계속 이렇게 하는 모으고 건데 네네. 예, 이제 그 자체가 없어졌다. 막 이렇게 돼. 왜냐면 전세가 있어야지 하지. 그리고 전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또 탈루하게 되니까 그죠.
탈탈탈 털리게 되기 때문에 다 월세 내고 네, 살면 이제 됩니다. 지금 사실 옛날에 요즘은. 국세청에서 이제 신혼부부들 결혼하면 자식들한테 네. 전셋집 하나 해주는 거 네. 이거는 사실 국세청에서 눈 감아줬죠. 눈 감아줬죠. 어느 정도 넘어갔죠. 그렇죠, 네. 그냥. 아유, 아유, 네, 왜냐면 그래야지, 자식 그래야지. 그거 결혼시키는데 살집 네. 전세해 주는 건데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네. 이제는 뭐 이제는 이게 얄짤없습니다.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이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자금 출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세금들이 아주 도미노로 준비되어 있죠. 철저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이 더 바빠지게 생겼습니다만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어떤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미풍양속 이런 것들도 없어지게 됐다. 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우리가 그 관습적으로 네. 적어도 이제 부모님들이 집을 사주지는 못해도 양쪽에서 조금씩 도와줘서 전셋집이라도 이제 해준다라는 어떤 문화나 풍습이 없어졌다. 이제는 월세로 시작을 해라. 네.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 월세를 그리고 또 시작을 하세요. 보증금 없는 월세도 요즘에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 보증금 이제 없는. 우리는 엄청 월세가 비싸잖아요. 1년치를 미리 선납하는 월세도 있어요. 그게 렌트예요. 네, 근데 렌트죠. 그게 네.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돈을 모으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자리를 그만두면 잠자리도 없어진다는. 그리고 이제 평생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 네. 아. 평생 노동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아 그죠? 그렇죠. 예. 전세는요. 그나마 돈을 어느 정도 맡겨놓고 더 이상 나중에 내가 매달 찾아갈 수 내는 게 있다는 없고 이걸 찾아가니까 기대가 있는데. 네, 개념상 뭔가 공짜로 사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돈이니까. 그렇죠. 네. 내 돈이니까. 근데 이제 있는 월세는 구석이네. 아닙니다. 매달 월급 번 거 거의 다 또 반 정도 거기다 갖다 바칠 관리비 수도 내고 있고. 이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예. 아니 저축을 못 해요. 저축이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집은 못 사요. 그리고 이제 계급 이동이 없어지는 거죠.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맞아요. 예. 사실은 이 정부가 행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계층 이동, 이 사다리를 이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죠. 네, 우리 맞습니다. 서태영 전문가 말로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네. 대한민국의 큰 주택 문화가 바뀌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편하겠어요, 근데. 편할까요? 특히 아들을 가진 아니 아들이- 전혀 편하지 원래 아들이 전세 해주잖아요. 전혀 편하지 않아요. 아들이 안 편해요? 예, 저 아들 가졌죠. 전세도 전세거리도 하나 못 모으고 빌빌대고 계속 거기다가 월세 월세도 살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와서 결혼하겠어요? 에이 전세거리도 없는 사위 그러니까 오지 마. 양극화가 심해져서 집 있는 그럼 결혼 못 하고 이제 네, 양도 받은 애들이 있고 아예 구시원에서. 월세 가지고 그냥 얼름에서 그러면 이 저출산 문제가 더 심해지고 인구가 점점 더 깜깜합니다. 줄어들겠네요. 네. 무슨 정책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게 지금 저출산 이런 거나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결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더 장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이러한 주택 어떤 부동산 정책이 결혼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재건축된 것들 기준으로 해서 분양도 많아질 거고 뭐 공급도 많아질 거고 임대주택 공급 많아질 거고 임대주택 공급에 되게 힘을 주는데 신혼부부들한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젊었을 때 잠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돈 모아가지고 내 집 살고 싶은 꿈으로 살지 그렇죠. 평생을 월세 내고 낸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희망을 갖고 사냐 이거지. 그리고 문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약간의 몇 년 뒤에 미래를 계약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지금은 집이 없어. 어려워도. 지금은 집이 없어 현재는. 근데 지금도 임대주택, 나이 먹었을 때 임대주택, 노인까지 임대주택 생각하면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죠.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자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방법이 없어요. 네. 그냥 월세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집을 살 때 정확히 증여세를 40% 정도 내야 됩니다. 40% 쉽지 않죠 이게. 근데 제 친구는 얼마 전에 그 세채 부연 제 그 친구 친구 어떻게 됐어요? 한 채 팔았어요. 잘했어. 팔아가지고 너무 잘했다. 내년에 팔면은 양도세가 80%대 너무 잘됐다 너는. 올해 내로 팔면 양도세 안 냅니까? 아니죠. 조금만 내죠. 내죠. 그래도 좀 낫죠. 네, 걔는 또 세 채 이상 보니까. 네. 앞으로는요, 제가 보기에는 늘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외곽 있잖아요, 외곽. 그쪽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핫하게 갈 것 같아요.
외곽이요? 양평, 가평.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인천 좀 서구. 인천 서구 좀 싼데. 예, 왜냐면 거기 못 잡으면 그거라도 못 잡으면 거기도 이제 고속도로 뚫린다 그러거든요. 송파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 뚫리고 또 이제 교통 철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잣돈 모기가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기대해서 가는 거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내가 싸게 빌려서 월세보다는 싼 맛에 내고 내가 내 집 살 때까지 돈 모아보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세 자체가 많이 껄끄러진 상황이 됐죠. 전세 보증금 이거 만약에 내가 넣으면 얼마 전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전세 보증금 이거 이제 네. 이 증권 보험 들어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수수료가 엄청나더라고요. 보험료보다 비싸. 그러니까 그게 보험료가 무슨 말이에요? 30 몇만 원인데 이걸 아, 이거- 발급해주는 수수료가 97만 이거까지 얘기하면 자, 너무 이 편 기니까 자, 요 얘기 다음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부동산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네. 매물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